천천히 할게요 이거는. 자 일단 4번은 진짜 난이도 없는 건데 왜 요거를 하자고 했냐면, 자 일단 ST 요거 뭐 구하는 건 별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된 거야? 원이구나. 그럼 뭐 2t분의 아마 계산하시면 파이 lnt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얘를 적분을 해야 돼. 적분을 할 때 요 lnt의 짝꿍 t분의 1인데 t분의 1을 어떻게 보면 돼요? lnt를 미분한 걸로 이렇게 보이면 돼. 그래서 구조가 ft의 f't 구조야. 그래서 2분의 파이는 밖으로 빼고 여기에 있는 t분의 lnt는 lnt의 제곱을 2분의 1 lnt의 제곱을 미분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적분한 게 2분의 1 fx 제곱 요 구조라고 했지. 수능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조로 기억을 하세요. 구조로. 그것 때문에 일부러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시다. 5번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열린 구간 0과 2분의 파이에서 이제 극값 판정인데, 극값 판정은 뭐 수투가 됐든 미적분이 됐든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코사인 2x n x제곱. 결국에 이제 함수의 교점 문제로 이어지는데, 자, 미분을 하면 f'x는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오고 m의 사인의 2x가 되고 2nx는 0의 근을 따져줘야 돼. 자 근데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근이 나와야 되고, 근인데 그냥 근은 아니고 또 부호 변화가 생기는 근이어야 돼. 자 여기에 있는 애를 사인 2x로 하고 이쪽으로 넘겨버립시다. 2는 날려버려도 되겠네. 그럼 사인 2x에 이쪽으로 넘어가 n분의 nx 이렇게 봅시다. 사인 2x랑 얘의 교점을 살펴봐요. 그러면 이 0에서 여기 사인 2x는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2분의 파이. 여기에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근이 하나 생기고 부호 변화가 생겨. 여기서 분명히 부호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값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경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딱 접하게 들어갈 때 사인 2x의 0에서의 기울기는 2i. 그러니까 n분의 n이라고 하는 애가 2보다는 작아야 되고 0보다는 크다. 이걸 이제 풀어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순서쌍을 이제 찾아야 되거든. m과 n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n은 2m과 0보다 큰 이 상태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 순서쌍의 개수는 이건 이제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고, 이게 m과 n이 10 이하의 두 자연수니까 그냥 n부터 따지면 되죠.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 6, 7, 8, 9, 10 뭐 이렇게 다 써요. 자 이때 됐을 때 이렇게 이제 2m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n이 1이 되면 m을 기준으로 가는 게 나아요. n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m을 갑시다. m이 크니까 m을 기준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여요. m이 1일 때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면은 m이 1이면 n은 1밖에 안 되네. n은 1. 그치? m이 2면은 이제 가능한 개수가 3개. 그 다음에 3이 되면 6이 되니까 5개. 이게 규칙성이 있죠. 1, 3, 5, 7, 9 해서 5가 되면은 여기까지가 딱 9가 되고, 6이 되면은 12가 되는데 여기를 또 11로 쓰면 안 돼. 여기서부터는 10이야.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실수 없이 잘 세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어쨌든 수능 전에 한번 이 테마를 한번 더 다뤄봅시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이런 형태의 문제라서 그냥 운 좋으면 뭐 잘 찍으면은 또 되죠. 이거 6번 같은 경우에. 자, 숫자에 대한 약간 능력만 있으면은 되니까. 자, m은 일단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야. bn을 보니 기본적으로 2에 m 빼기 1과
n이 이게 m이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작을 때는 이제 점점 증가하는 형태의 등비 수열이고 그 다음에 n이 되는데 n이 m보다 크면 당연히 수렴하는 리미트 an이 0으로 가는 그 공비가 뭐 하여튼 이제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이런 수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약간 이게 뭐 연속 같은 느낌인데 AM과 BM이 같대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때 AM은 이게 N이 M보다 클 때는 이제 여기 M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AM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요렇게 될 때까지가 요 놈이고 그 다음에 AM은 이제 이 모양이 아니라서 요거를 이제 모양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2의 M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AM은 공비가 2는 아니야. 그리고 요거는 숫자야, 숫자.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다뤄야 되는데 M부터 시작하는 이제 등비 수열을 만드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등비 수열을 만들 때 A3이 예를 들어 7이야. 그럼 A5를 만들 때 등비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 A3 곱하기 R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럼 이제 N을 가지고 쓰는 상황이 되면 A3부터 들어가면 A3 곱하기 R에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되겠니? 이게 뭐 항상 5, 3, 2 이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N과 3가 당연히 N 빼기 3 하면 되지.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거 나오면 돼.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거 되면 돼. 그래서 여기 7로 표현하면은 편합니다. 왜냐면 이게 첫 번째 항을 또 미지수로 이제 집어넣으면은 문자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좀 귀찮아져요. 자,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애를 AM을 기준으로 갈 거고 R에 N 빼기 M 이렇게 쓰면 되지. 두 개 더해서 N.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등비수열 할 때도 많이 쓰는 거니까. 근데 AM은 2의 M 빼기 1이야. 뭐 나중에 계산하면 뭐 사실 상관없는데 이렇게 쓰는 걸 한번 연습은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시그마의 AM이 15에서 0이 되는데 자, 얘는 이제 AN이니까 얘는 공식이 있잖아. 이렇게 되죠. 여기서 얻어내야 될 정보는 항상 두 개 생각하면 돼. 두 개가 뭐냐면 초항하고 공비에 대한 정보예요. 초항하고 공비에 대한 정보. 요놈은 무조건 양수야, 그치? 요놈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요게 초항이 양수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뭐 수렴하니까 당연히 뭐 R은 절대값 1보다 뭐 작거나 절대값 R 1보다 작게 돼야 되고 초항이 양수라는 정보는 큰데 자, 이것도 또 찍어. 공비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되고 두 번 원래는 풀어야 되는데 뭐 그냥 항상 음수로 가는 게 확률이 높아요. 음수 가능성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정보가 뭐가 있냐면 시그마에 1에서 무한대까지 절대값 bn이야. 그 절대값 bn이 나왔으니까 음수인 게 더 확신을 갖게 돼요.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양수잖아. 여기서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겠지. 절대값을 붙였으니. 그래서 음수, 양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형태를 생각을 하면 공비가 초항은 양수니까 당연한 거지. 그래서 공비가 음수인 이제 그 의심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 이제 얘네들을 흔적을 보면서 맞춰가는 게 좋긴 한데 음수라고 해봐. 뭐 그런 센스가 없어도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근데 요놈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은 요걸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는 얘를 또 써야 돼. 그러다가 절대값이 들어갔어. 그래서 여기만 이제 산수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등비 수열의 합인데 공비가 얘는 이렇게 2가 돼. 2의 n 빼기 1이니까 초항은 1이 되고 2의 m개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AN의 여기 요놈의 이제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여기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고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2의 n 빼기 1에 여기 r에 여기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n 빼기 1 이렇게 되죠. n에다가 집어넣어야지 n 플러스 1. 그치, 여기다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r 이렇게 되겠네. 자, 그거를 이제 합을 구합니다. 공 b는 아직은 모르지만 음수라고 가정을 하고 마이너스 r 분의 여기 요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 초항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그래서 저기에 있는 2의 n 빼기 1의 r인데 r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r을 넣어줘야 돼요. 절대값이야. 절대값에 대한 합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거를 두 개를 더한 값이 15가 되는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이 자연수와 이 숫자에 대해 약간 느낌이 좀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하면 여기는 2의 m 1은 저쪽으로 넘깁시다. 16으로 만들고 요것도 그냥 1 더하기 r이라고 쓰고 여기도 마이너스 그냥 그대로 가고 여기 16을 넘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2의 m으로 묶어냅시다. 2의 m 빼기 1로 묶어냅시다. m 빼기 1로 묶어내면 여기에 2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는 1 더하기 r분의 마이너스 r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일단 묶어낸 거야. 자, 이제 정수, 이제 부정방정식을 풀듯이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를 조금만 더 조작을 할게. 여기를 조금만 더 조작을 하면 1을 이쪽으로 올릴게. 여기 좀 불편해서 1을 이쪽으로 옮겨요. 1 더하기 r 그럼 빼기 r이니까 딱딱 없어지잖아. 그럼 다시 2에 m 빼기 1에다가 1 더하기 r분의 1이 16이야. 16. 이걸 왜 이렇게 이제 만들었냐면 우리가 r은 0에서 마이너스 1로 가정을 하고 풀었어요. 그럼 1 더하기 r은 1에서 0이 되고 얘를 역수를 취해. 역수를 취하면은 1 더하기 r분의 1은 1보다 크게 되고 거기다 1을 더해. 그럼 얘가 2보다 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두 개를 곱해서 16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2의 4제곱이야. 얘가 2보다 커. 그럼 m이 될 수 있는 값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m 빼기 1이 요게 2보다 크니까 2에 뭐 한 2제곱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두 개가 더해지면서 m 더하기 1이 4 m 더하기 1이 4가 되니까 m이 3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는 찍어봅니다. 부정방정식이라서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m이 3이 되면은 요게 r의 값이 이제 특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만 풀면 될 거예요. 이게 아마 이렇게 되면 r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이렇게 짝꿍으로 나와. 그럼 m의 숫자를 키우거나 작아지게 되면 요 r의 범위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한번 찍어보시고 여기서 안 해도 여기에서 이쯤에서 m을 자연수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여기가 이제 특수한 숫자가 나와서 그래. 이게 4제곱이 나와버리니까 m을 자연수 입장에서 넣을 수 있는 게 한정이 돼요. 그렇게 찾으시면 끝납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봅시다. 8번도 사실 하면 좋은데 역함수 쪽은 뭐 일단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해설은 다 넣어놨으니까 8번도 8번 같은 거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뒤에 있는 거 해설 보고 이렇게 좀 베껴 써봐요. 딱 베껴 썼는데 좀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뭐 그런 거 몇 번만 더 연습을 하시면 뭐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 수능 때까지도 기억이 날 수 있으니까 뭐 그냥 그 운에 좀 맡겨봐봐. 자, 8번이 역함수 이제 적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난이도는 꽤 높지만 뭐 도전은 해보세요. 자, 7번 갈게. 자, 양수 t에 대해서 a라고 하는 애가 t, 0 x축에 있네. 그 다음에 y는 x 더하기 x분의 2로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x 더하기 x분의 2.
이거 뭐 더하기 함수 개념으로 들어가면 되고 양수 쪽에서 들어가는 건데 이 함수 두 개를 더한 거예요. x랑 x분의 2. 요거를 두 개를 더하면 그냥 함수값끼리 이렇게 더해주면 돼. 첫 번째는 함수값을 더한다. 그 다음에 기울기도 더해주면 좋지. 기울기를 더해주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갖는 값은 기울기의 0인 값이 중요한 거잖아. 기울기가 0인데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기울기를 얘는 기울기가 계속 1이니까 이 함수의 기울기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에서 이 전체 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되겠지. 그러니까 극대급수가 중요하니까 그 정도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 여기 딱 보이잖아. 이렇게 얘가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나는 점에서 기울기가 0이 돼요. 하여튼 뭐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이 함수값을 더해주면 여기에 살짝 올려서 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올려서 여기다 점 찍고 요만큼 점 찍고 뭐 이렇게 계속 올려서 점을 찍으면 정근선은 이쯤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얘는 0으로 수렴하니까 정근선이 이렇게 되고 한 중간쯤에서 이제 극소를 갖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 점을 이제 특별하게 이제 가면은 뭐 산술기하 같은 거 이용해도 되고 뭐 산술기하 이용하면은 x랑 x분의 2가 같아지는 루트 2에서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랑 이 그래프가 하여튼 교점이 되는 이 상황에서 이 기울기 1에 기울기 마이너스 1 두 개 더해서 0이 됩니다. 자, 극소는 요건데 여기서 뭐 극소가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고 대충 요 모양이 중요해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좀 그립시다. 이렇게 하고 자, A라고 하는 점이 이제 t, 0인데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서 P에 대해서 여기 위에 P가 있는데 점이 P가 있어요. 이때 OAP, O에 A에 P 요 각이 있는데 각의 크기가 최소가 되도록 해야 된대. 그러면 이 각이 뭐 이렇게 좀 더 작아질 수 있잖아. 더 작아질 수 있고 더 작아질 수 있는 건 이게 접선의 상황에서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뭐 각에 대해서는 뭐 여기 접선의 접점이 되도록 해주면 돼요. 자, 요 함수를 뭐 여기 t를 하면 안 되지. 접점을 p의 x좌표를 ft라고 했네. 최소가 되는 요때의 상황에 정의가 여기가 ft가 됩니다. ft. 자, 그러면 여기 x좌표가 ft니까 저기다 집어넣으면 ft, ft 분의 2 이렇게 여기 p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a라고 하는 애도 t로 표현이 돼 있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제 관계식만 잡아주면 되죠. p x좌표를 ft라고 할 때 f 프라임. 자, 그러면 ft에 대한 식을 만들면 돼요. 그때 식은 뭐 접선 나왔으니까 접선과 이게 평균 변화율이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접선과 평균 변화율이 같다.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 이게 항상 이런 얘기 했잖아. 접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같다. 이걸로 계속 풀어내는 겁니다. 수능에서는 하여튼 요 개념으로 계속 나와왔어요. 많이 나왔어. 자,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 점과 여기 점에 대해서 이제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 봅시다. 자, ft 빼기 t 분의 여기 ft 더하기 ft 분의 2 빼기 0은 생략. 자,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해요. 이 함수를 미분하면 1 빼기 x제곱분의 2잖아. 거기에다가 ft를 집어넣은 거야. ft를 집어넣었을 때 순간 변화율. 얘는 1 빼기 ft의 제곱분의 2가 같다. 자, 관계식 나왔습니다. 관계식 나왔으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야. 미분해서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ft로 묶어서 여기가 ft가 있으니까 ft 제곱으로 결국 식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네. 자, 일단 ft의 제곱분의 ft의 제곱 빼기 2 일단 보고
여기도 위아래다가 ft를 곱해버립시다. ft 빼기 t 분의 ft의 제곱 더하기 2. 아 뭐가 없네. 뭐 인수도 안 보이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쪽으로 곱해. 아 요게 하나가 있구나. 요거 하나를 없애고 이쪽으로 곱합시다. 그럼 ft 요걸 또 이쪽으로 곱해요. ft 빼기 t. 뭐식 정리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네. 그럼 ft의 세제곱은 없어지네. ft의 세제곱이 이렇게 탁탁 없어져요. 그러면 살아남는 거는 2ft. 여기에서 ft의 세제곱은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ft는 있고, 요렇게는 마이너스 t의 ft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다 한 건가? 마이너스 플러스 2t 이 정도가 살아남네. 자 이게 여기가 더해지면 4t 4ft랑 정리만 좀 다시 해봅시다. t의 ft의 제곱 살아났고, 그 다음에 4의 ft가 살아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t는 0. 자 관계식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은 이제 f't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미분을 하면 되고, 거기다 이제 4를 집어넣으면 돼. 아 이거 식 지우면 안 되는데 망했네. 하여튼 뭐 여기다가 일단 4를 집어넣어. 4의 f4의 제곱 4의 f4 빼기 8. 여기서 f4의 값이 나오지. 1, 1, 2 1, 2가 돼서, 그래서 f 함수는 어쨌든 요 좌표가 양수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f4는 1 이렇게 나올 거고, f4는 1 이 정보라 이제 뭐 미분만 하면 됩니다. 자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ft의 제곱 하나 나오고, 2t의 ft f't 4의 f't 빼기 2는 0에서 여기다 이제 4만 집어넣으면 돼요. 4 집어넣으면 얘는 1 다 나오는 거죠. f'4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정도면은 이게 작년 기준으로 됐을 때는 좀 위험해. 3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어. 3점짜리일 수도 있어요. 작년에 마지막 3점이 너무 살벌해갖고 애들이 작년에 그 이제 시험을 보고 온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26번, 27번, 28, 29, 30 중에서 26번도 조금 접근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27번을 풀면서 망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면 이 문제를 푸는데 계산도 많고 그냥 풀 수는 있겠는데 3점짜리 같지가 않았던 거지. 근데 28은 못 건드리겠고, 그리고 나서 그냥 뭐 너희들 많이 경험을 해봤겠지만 연속으로 4개를 다 틀려버리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 그래서 이거를 좀 극복을 한 친구들은 이거 딱 풀고 나서 이건 찍고, 아 그래 이거 할만하다 이거 딱 하고, 그래서 2개 틀려본 친구들은 선방을 한 거였고, 그래서 올해는 진짜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하세요. 27이 진짜 어려울 수도 있고 29보다 27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정도였으니까 이 선택 같은 거를 잘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오늘 이 정도까지 합시다. 이 정도 하고